지금부터 제 103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은 공주시 수화통역센터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103차 공주시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공주시 예산안을 내일 제출합니다.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1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사후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가 고령 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 내년도에 어떤 중점 사업을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도시 지금 예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독립유공자 12분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12번째 공주시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은 40대이고 월송동에 거주하시는데 고양시 531번 환자가 공주에 오셔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인데 11월 14일 지난 주말부터 우리 12번 환자가 몸살이나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그리고 고양시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검체 채취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월요일날 공주의료원에 입원해 월요일날부터 공주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공주 12번째 확진자는 부모님 2분하고 또 친지 2명하고 총 4명이 접촉되어서 이분들에게도 진단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531번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접촉한 분이 9분인데 관내 우리 시민이 4분이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5분이어서 4분에 대해서는 한 분이 이제 공주시 12번째 확진자가 되었고 3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관내 접촉자 5명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문했던 해당 음식점이라든지 장소를 전부 방역 소독 조치를 신속하게 했고요. 확진자 2분이죠. 그러니까 공주 12번, 고양 531번 두 분의 이동 경로에서 모든 공간에서 접촉자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호명이나 시간대 등등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제34조 2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별이나 연령, 국적, 또 읍면동 이상의 자세한 주소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감염병 예방법의 정보 공개 지침이 개정된 것이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확진자와 시간대와 동선이 겹치는데 그 다녀간 분들을 다 찾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 공개를 하는 수가 있는데 저희는 확진자 2분이 다녀간 2분이 음식을 먹거나 다녀간 곳에 접촉자를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세한 이동 경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집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번 상반기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한 40개소의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주야간 보호센터에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1,594명을 선제적으로 전수검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41개소 2,197명이고요. 병원급이 11개소, 기타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30개소 이렇게 됩니다. 병원급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기타 요양시설 등에서는 백제체육관에서 저희가 워킹 스루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탑승한테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8일 오늘까지 전수검사를 해서 확진자 혹시 환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공주 소방서하고 대한적 십자사 공주지사에서 이 수많은 분의 이 전수검사하는데 혼란이 없고 순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종교시설에서 올해 내내 감염병 예방과 자체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시설 225개소에 방역 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일제히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비접촉식 체온계, 또 소독기, 그리고 소독약, 이렇게 원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기독교 종교시설 190곳, 불교 종교시설 26곳, 천주교 4곳, 기타 종교 5곳 해서 총 225개 종교시설에 2,300만 원 규모의 방역 물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일제히 배부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종교시설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소액이지만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신 각 종교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방역에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12월 3일에 수능이, 코로나19 이후에 첫 수능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당국에서는 공주에 총 5개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4곳, 즉 공주고, 사대부고, 공주여고, 금성여고에다가 영명고등학교를 추가했습니다. 총 1,122명이 응시하는데, 혹시라도 격리된 수험생이 있을 경우에는 영명고에 별도 수험장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확진된 수험생, 또 자가격리적인 수험생은 고3 수험생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장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수능 일주일 전부터 해당 고교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전 소독과 칸막이 설치를 하고, 당일 시험 12월 3일 날 시험 당일에는 교실당 최대 24명의 응시생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도록 하고, 점심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고 본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사후 조치로는
감독하신 인력이 있습니다. 수험생 감독한 인력을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능 시험 대비해서 교육부나 충남도교육청 또 공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아무 사고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김장하는 곳 한 곳 다녀왔는데 요즘에 김장을 여러 봉사단체와 농협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 김장에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강원도나 경북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 때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한층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되고 해서 더 송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 총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층 조심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음식물 덜어 먹기라든지 이렇게 특히 음식을 드시거나 음주하실 때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 예산보다 7.2%를 감축한 총 7,509억 원으로 감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축을 7.2%나 하게 된 것은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부세도 줄고 또 지방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촉진해야 되고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1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행정운영경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14%의 저희 행정비용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례적으로 또 반복적인 프로그램의 경상사업도 10%에서 15% 의무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금년에 약 158억 원 정도 했는데 좀 줄여서 내년도에 153억 원 한도에서 더 늘리지 않고 일부 감축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도 전략적으로 재조정해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 8,088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7,509억 원이 되는데 산업 분야별로 잠깐만 살펴보면 산업, 경제,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근로든 일자리 사업에 18억 원,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2억 원, 또 청년 일자리 10억 원 이렇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내년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고 무령왕의 갱의강구 선포 1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무령왕릉 동상건립에 15억 원, 또 태백제전에 37억 원, 또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게 되는 세계유산 축전에 5억 원 이런 사업들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르신 친화도시의 원년으로 저희가 삼고 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98억 원,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하는데 10억 원 이런 내용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또 시민 행복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 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의 마중물 지역으로 삼기 위해서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개별 입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응하고자 동현지구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하는데 포함해서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주페이 사업 지원을 통해서 소비 부문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7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비가 35억 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경로당에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도록 경로당 구식비를 총 1억 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정부 양곡 지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전 경로당에 무료급식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기존에 만 18세 아동 또 만 62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여기에 저희 시에서 60세 61세 추가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시민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민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총 1억 8천만 원으로 50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병해충 항공방제를 일제히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총 5억 원을 배정해서 시 전역에 5,600헥타르에 2번 항공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항공방제를 통해서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쌀 생산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가 도균형발전 사업 대상입니다만 제2단계 제1기 충남 도균형발전 사업에 총 10개 사업 84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첫 해이기 때문에 총 6개 사업에 102억 원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에 25억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설치에 20억 원, 또 신관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하는 데 20억 원,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하는 데 13억 원 이렇게 유구 색동 수국정원 등 해서 8개 균형발전 사업에 102억 원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이제 내일 제출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12월 11일에 확정이 됩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또 각종 행정 절차 등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행해서 내년도 재정이 신속하게 적기에 수행돼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2%라는 이런 사상에 유례 없는 이런 감축 예산을 짜게 된 재정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개 읍면동 주민총회 결과입니다.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 읍면동이 공주시의 16개 읍면동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2곳이 주민자치회인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의제를 마을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 활동을 해왔는데 총 55개가 뽑혀서 각 주민총회 안건으로 선정되어서 약 2주 동안 주민 투표 기간을 거쳤습니다. 11개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 투표를 했는데 총 참여한 숫자가 6,283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의 8.8%가 투표한 것이고, 투표율이 특히 높은 읍면동으로는 반포면이 23.2%, 우성면이 21%, 유구읍이 16% 이런 순으로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여러 개의 안건을 각각 읍면동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1순위로 선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유구읍에서는 수국정원 프로그램 만들기, 반포면에서는 용수천 뚝방길을 시민품으로, 또 정안면에서는 행복감성 다문화가족을 품다, 우성면에서는 깨끗한 하천 및 저수지 만들기, 이러한 각기 다르면서도 해당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1순위로 그렇게 선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그 읍면동 사업들이 저희 이 시에서 정해서 내려서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읍면동의 일부 계층에서 요청한 것들이 사업이 됐는데,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또 많은 수가 참여를 해서 결집된 의사를 가지고 이 해당 사업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당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되고 선정된 의제들을 내년 1월에 시장과 함께하는 읍면동 마을발전 토론회에서 좀 더 공론화하고 구체화하고 해서 사업화해서 주민자치 관련 공모사업이나 또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들이 가능하면 전부 다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5개 읍면동도 내년에는 모두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총회는 총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의제 발굴, 주민총회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이 결과를 내일부터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19일, 20일 이틀 동안 제2회 공주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펼쳐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자치 골든벨을 진행합니다. 20일 금요일에는 박람회 개막식을 하고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 전시 부스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이렇게 성과 공유의 장으로 합니다. 도마 컨벤션홀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공주 문화도시 예비 사업은 우리 공주 문화도시 센터에서 저 대신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는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차별 없는 일자리를 가지고 향유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주거나 교통, 노인 편의시설을 구축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돌봄을 증진하고 하는 이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 복지 도시, 이것이 저희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형 어르신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저희가 작년에
공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올해 초에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곧 중간 보고회가 나오고 12월 중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10월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위촉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지정이 되면 3년간 그러니까 2021년, 22년, 23년 3년간 실행을 해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재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로 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 네트워크는 충남에서는 두 번째이고 전국에서는 17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226개 중에. 그래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해서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민 참여단을 지금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시민참여단과 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5개 분과 즉 경제재생, 문화관광, 도시안전, 혁신실정, 건강돌봄 5개 분과로 구성해서 시민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고령 친화도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놀이터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설치를 지금 웅진동 동산성 앞 진행 중입니다. 순수정이 있는 그 공원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서 지난 9월 달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노인정책 전환 업무 협약식을 충남도지사와 함께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중에 이 어르신 친화도시 어르신 놀이터를 현장에서 시연을 하는 행사를 충남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노인정책 전환 토론회를 연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고령 친화도시로 어르신 친화도시로 가는 저희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알려나가려고 이렇게 어르신 친화도시를 저희가 내년도 원년으로 삼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을 그다음 브리핑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공주 문화도시 지원센터 지금 센터장은 우리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만 최창석 문화원장님이 지금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제가 나와서 마지막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장민 공주문화도시센터 사무국장이 공주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문화도시센터 사무국장 이장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주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일상적인 시민의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 공동체로 회복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안녕 이야기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공주의 역사와 사람, 문화를 이야기적 관점으로 풀어내면서 거버넌스 구축과 특성화 사업 발굴 등 총 18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주체적인 대화 모임인 이야기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개의 라운드 테이블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스스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 시민, 전문가 간의 문화도시 협의체인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자문과 성과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협의체를 발족시켜 행정조직 간의 협력 사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민관의 협력 아래 문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스카우트, 또 공주 이야기 리빙랩, 문화도시 공주랩, 하숙 이야기 에세이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숙 이야기 공모전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펼쳐 공주의 하숙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공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창작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공주를 이끌어갈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휴먼웨어 사업인 공주문화시민디자인단과 또 공주 컬처메이커를 지난 7월부터 교육과 워크숍,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70여 명의 시민 기획자를 발굴했습니다. 이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액션 그룹으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시범 프로젝트인 리모델링 스쿨과 이야기 페스타를 진행해 문화도시 지정 이후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주 16개 읍면동 전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휴 공간을 문화도시의 시민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리모델링 스쿨에 15개 팀 75명의 시민이 참여해 각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발표회를 지난주에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월성동에 있는 300여 년이 넘은 고택을 갤러리와 또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는 등의 8개 사업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문화도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인 2020 공주 이야기 페스타를 공주시 전역에서 개최해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문화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공주의 저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위해 뉴딜 도시재생 사업과 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적극 협력해 인력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옛 호소극장을 문화도시의 시민 플랫폼으로 조성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매개하고 교류하는 시민 플랫폼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9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신파람 정책 촉독의 일환으로 공주 시민의 만개 이야기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등 공주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의 정체성은 물론 12년 뒤 문화도시 공주의 비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설계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업인 리모델링 스쿨은 최종 선정된 8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각 공간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공간의 정체성과 또 문화도시의 철학이 어울린 프로그램들을 펼쳐서 마을 문화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 주체의 문화도시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주 인근의 세종시와 문화도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문화 브랜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주와 같은 백제 문화권의 도시인 부여 및 익산 등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공동의 문화 사업을 추진해 광역화된 문화도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심사위원분들이 11월 19일 내일 공주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 30분 공주에 도착해 2시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의 각 현장을 둘러본 후 공주 역사 영상관 2층에서 공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과를 담은 발표를 진행한 후에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문화도시 지정 심사를 위한 최종 발표회가 2021년 1월 5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12개 예비도시가 각 도시별로 진행했던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공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문화도시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공주시 3.1운동 유공자 12명 포상 선정에 대하여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장민 공주문화도시센터 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께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예비 문화도시에 전국 12개 도시 중에 한 곳에 선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어디에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내일 공주 전역을 돌면서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문답도 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시민들께서 그동안 참여하시고 주로 문화기획자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과 대화하고 가능성을 보는 그런 현장 실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주시가 올해 그동안 숨은 독립운동 영웅찾기 사업으로 저희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1차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1차로 숨은 독립운동 영웅찾기에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서운을 신청한 분은 총 21분입니다. 21분은 전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12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 한 분이 건국 포장을 받으시고 11분이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어제가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일인 11월 17일 돼서 순국 선열의 날인데 그래서 서훈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정부 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12분의 새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들을 살펴보면 정한 석동 만세운동 1919년 4월 1일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 중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으신 이돈석 선생이 건국 포장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7분 강억세, 구영서, 김진옥, 박승익, 최현철, 이병호, 이원목 이렇게 7분 총 정한의 석동 만세운동으로 8분이 새로 독립유공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주 읍내 3.1 만세운동에 참가하신 분 중에 박영선, 백경기, 이교영 선생 3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3월 17일 유구 장터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박병문 선생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분들은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이번에 전국에서 128명이 새로 선정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분의 1, 12명이 공주의 독립유공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 생존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고요. 이 독립유공자의 수권 유족 한 분에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드리고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하고 공무원 또 공기관 취업비의 가산점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별개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수권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동안 저희가 보훈처와 협력을 얻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해서 수형인 명부, 즉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경찰 자료나 법원, 경찰, 검찰, 법원에 있는 수형인 명부, 형사기록부, 판결문 이런 것을 가지고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등본과 신문기사 이런
그 독립운동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21분을 신청했었던 것이고요. 그중에 12분은 최소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태형 90대 등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받았지만 독립운동한 것이 분명한 분들은 전부 다 12분이 선정이 되셨고, 선정이 되시지 않은 분들은 만세운동에서의 행적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이른바 혹시 친일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4분의 서훈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보를 내년에 서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상당 분이 내년도에 또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3.1운동 이후 노동운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하거나 또 독서회 이런 것을 통해서 배적이 됐거나 퇴학이 되거나 또 그 당시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이런 것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또 적극적으로 응해서 독립유공자들의 선열을 기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의 독립유공자가 있었습니다만 12분이 추가돼서 총 공주시 독립유공자는 112명입니다. 112분입니다. 내년 3.1절 기념 행사에 새로 독립유공자가 되신 유족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진동 공주보훈공원 독립유공자 기념비에 그 명판 이름을 새겨드리고 또 의패를 새로 제작해서 보훈공원 내에 있는 의패 봉안실에 안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길었네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 브리핑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급적 브리핑 주제에 대한 질의답변 후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시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병인 기자님 하시고 우리 박은주 기자님 하시고 유한건 기자님 이렇게 세 분 먼저 하시죠. 예. 예, 지금 상세한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 부가 자료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이 바로 어떤 부분 저희가 지금 브리핑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상세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 통계 수치를 그래서 어느 부분은 늘고 어느 부분은 줄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궁금증을 말씀하셨고 혹시 지금 홍보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추후 브리핑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운동 장 공협 이용 협는 주민 그러니까 공복 여기 이 가는 양감 이 부분 문화도시
여기 문화 이런 되는 거거든요. 그렇 젊은 이 부분이 노인 역할과 노인 단순화된 일 이후에 활동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신화 도시 공주나 도시 연계 우려가 있는 예. 첫 번째 그 말씀을 더 상세하게 들을 걸 그랬네요. 저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성숙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 이렇게 서로 중복 가입하고 해서 기득권 이른바 읍면동의 이른바 마을에 항상 읍면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그것을 주민자치 활동으로 생각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교체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민자치를 성숙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민선 8기 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 공모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대부분 다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꼭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 통장 협의회의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게 필요하고 봉사단체 의견도 반영되는 게 필요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했지만 상당 부분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모집을 했을 때 별도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심지 뽑기로 추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에 그런 부작용 정도로 여겨지고 앞으로도 지금 주민자치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의 구성회 자체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를 성숙화하는 데 걸림돌은 없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문제고 또 기왕에 시민활동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것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더 우리 센터 사무국장하고 더 문답을 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시민, 특히 연령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을 공시디라든지 이런 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한 것을 누구한테 주어진다기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문화 쪽으로 기획해내고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친화 도시도 그렇고 노인 친화 도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 문화 분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 친화도시 사업하고도 다 성과를 내는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이 기존에 역사문화 자원이 많아서 문화도시도 아니고 또 어떤 큰 문화 시설이 많아서 있어서 문화도시도 아니고 그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이 시민들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 이걸 가지고서 문화적으로 더욱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계속 염두에 두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한권 기자님. 네, 동양일보 유한권 기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 여쭙는데요. 행안부에서는 해마다 전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서 지자체 예산을 분석을 해서 재정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올해 9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 2020년 9월은 2019년 거를 분석을 해서 낸 거고 그게 이제 시에도 9, 10월경에 내려왔을 거고 공식 발표는 11월에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특별히 악성 지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하나는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54%예요. 이게 전국 평균 1.9%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나빠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내려왔고 또 하나는 출자 출연금 전출금 증감률이 마이너스 11%인데 이게 또 하나 민간 위탁금 비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5%예요. 이 두 가지는 돈이 특별히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 건지 그리고 이걸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재정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가 재정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 늘리거나 줄이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왜 없는지 해마다 작년에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게 나오면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 이게 나오면 뭔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 나와서 지금 오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있었으면 좋지 예.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지금 유한근 기자님이 이 부분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유한근 기자님이 파악하신 대로 보도하셔도 좋고요. 요걸 저희가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해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도 아직 파악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 말씀드리려다 보면 좀 부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재 기자님. 예, 중앙메일의 이철재입니다. 한 가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좀 확인 좀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지금 주제 꼭지가 6꼭지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도 길고 또 뭐 시장님께서 뭐 일정 때문에 예를 들어 촉박하게 하다 보면은 질문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꼭지 수를 좀 줄여서 좀 충분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고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경로당 구식비를 1억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경로당 구식비 1억 하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쪼개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봤어요. 공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423. 그러니까 500개로 그냥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만 원. 한 군데당 2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요. 1억이면은요. 그 10명이서 밥을 먹는다고 이거를 또 12개월로 나누니까 16,000원이에요. 한 경로당이 한 달에 16,000원 준다는 거거든요. 10명이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1,600원이고 30일로 나누니까 50원 나와요. 50원 한 끼에. 20명이 먹는다고 한다면은 20원, 30원 나오는 거죠. 이거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예. 그 앞에 브리핑은 앞으로 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10시에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까지는 브리핑 저희가 발표를 하고 30분 정도는 문답을 하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40분 넘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좀 과했다.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꼭지 수보다 좀 시간 안배 문제인 것. 그리고 지금 경로당 부식비 문제 조금 경로장애인 과장께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 과장 우전입니다. 앞에 나와서 하시. 저희 공주시 관내 경로당이 423개소입니다. 423개소에 한 개소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 공주시의 푸드플랜 통합 지원센터가 이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랑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지원을 통해서 부식비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가 1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 시장님 오시고서 너무 적다 하여서 5만 원 더 인상해서 15만 원을 하였고 총 20만 원을 한 달에 나가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큰 돈이 드는 줄 알았는데 여러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매번 점심 드시는 분들이 하나는 돈이 없어서 매번 못 드시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거나 반찬이 없어 못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매번 드시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음식 조리하실 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급식 도우미가 없어서 그 급식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계속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큰 돈이 안 드는데 지금 경로정형외과장이 말씀하다시피 한 달에 시에서 423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들여서 거기서 전기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5만 원, 그러니까 50%나 올려드렸지만 그 비용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 하시죠. 요번에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올려서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르신들 지금까지 경로당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해 온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발전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연간 1억, 2억 이런 정도여서 저는 그 코로나 시대도 코로나 시대고 고령화 시대에 좀 더 동의 기반이 더 많이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그래도 그 경로당마다 사정이 있어서 급식을 잘 제대로 못 하시거나 뭔가 지금 공동체 생활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데, 그게 면적이 좁다든지 아니면 주방이 부족해서 못하든 이렇게 노후돼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이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해야 될 방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재 기자님. 네, 디트뉴스 한재 기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올해 7월에 이제 정부 추경안 연계해가지고 이제 충남도 내 시군 이제 보통교부세 감액분 예상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공주시가 125억 원이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지자체 재정난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내년 내후년도 비슷하게 이제 예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님 보시기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봤을 때 오늘 그 브리핑 자료 6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대규모 투자 사업 재원 투자 계획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주시에서 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중에 이런 재정난을 고려해서 좀 연차별로 조금 미뤄질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요것도 제가 준비가 미처 안 돼서요. 별도로 우리 기획 담당관과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국도나 지방도, 특히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지방도나 시에도 이런 작은 도로 같은 경우 시민들이 오랫동안 의지를 모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그것이 개통이 돼서 하면 완전 도시, 아니 그 지역의 면모가 바뀌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정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늦어져서 언제나 완공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7.2%나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도로에 정상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완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에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오랜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있으면 곧 완공될 수 있는 도로 같은 그런 곳이 일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도 보통교부세가 계속 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언젠간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마이너스 7.2% 감축 계산한 것이 이제 내년도에 여러 차례 추경 예산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코로나19도 지금 백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완전히 내년도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의 살림이나 시민 살림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수건 사업이나 이런 걸 풀어가겠다는 말씀. 예, 김주환 기자님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각 언론사에서 그 질문하실 때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한 그 언론사에서 질문하신 기자 말씀에는 그 알아서 뭐 기사를 쓰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전에도 지금 그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 준비가 안 됐으면은 차후에 자료를 뭐 제공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브리핑은 저희가 취재 편의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한근 기자님이 물어보신 거는 그 본인이 공부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걸 포착해서 본인이 기사를 혼자 써도 될 걸 여기서 질문해서 답을 구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해당 기자님은 우리 기획 담당관과 대화를 해서 그걸 기사를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가 그 다음에 그런 건 전체적으로 홍보나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시에서 행안부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모두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개별 부서가 있고 개별 취재 활동이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취재하시고 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부서나 이 정책 담당자들이 좀 비공개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은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브리핑 제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모두가 똑같이 알고 또 시민들도 같은 수준에서 알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브리핑 의제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03차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